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말하고 나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줄이는 순간. 그리고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 말입니다. 지난주 68세 김영수님은 동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직장일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친구가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너무 쉽게 말해. 우리 때는 힘들어도 참고 일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며느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님은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조금 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아니면 그저 맞장구를 쳐주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대답이 점점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조언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말이 기분 나빴나? 하고 곱씹어봐도 딱히 나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낀 대로,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속합니다. 또 한 부류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중요한 건 말버릇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만 의식하면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런 말 자주 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을 보는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주는 배려. 동네 마트에서 67세 최정자님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아는 분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피부도 환하시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저번 달에는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그때 안 좋으셨었나 봐요. 최정자님은 웃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칭찬을 했는데 왜 분위기가 어색해질까요?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소통하는 것 같고, 말을 많이 해야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말을 덧붙여야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백 회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공백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문제는 그 덧붙인 말이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말하면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승진했어요. 와, 잘 됐네요. 축하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요즘 승진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실속도 없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상대방의 기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왜 내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왔니? 밥 먹었어? 네, 김밥 먹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또 말을 덧붙입니다. 김밥이 밥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관심의 표현이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뭐 먹었어? 라는 질문에 먹었어요. 라고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덧붙이는 습관은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프랑스 작가라 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듣는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말을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질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결국 더 신뢰받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한 번만 생각해 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담이 된 걱정. 병원 대기실에서 아래층 사는 66세 이순희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남편분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친절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순희님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 말을 덧붙입니다. 아직도 안 좋으시구나. 병원은 잘 다니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요. 좋은 의도이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순희님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상황을 자꾸 설명해야 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도움을 주려는 건데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며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고생을 몰라. 우리 때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실입니다. 옛날의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공감보다 충고를 먼저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친구가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래, 왜 그럴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충고를 덧붙입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 엄하게 다뤄야 해. 요즘 부모들이 너무 애들 말만 들어줘서 그런 거야. 친구는 손주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달라고 한 겁니다. 충고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말하고 조언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문제를 말할 때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보다 충고를 먼저 합니다. 긍정적인 말 뒤에 항상 근대를 붙이는 습관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내일 비 온대요. 이번 여행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새로 산 옷인데 어때요? 괜찮은데, 근데 색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말 뒤에 항상 근대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게 긍정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답시고 부정적인 것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왜 좋은 기분에 찬물을 끼얹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꾸 비교하며 평가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한대요. 축하해요. 근데 첫째는 아직이에요? 손주가 대학 붙었어요. 잘 됐네요. 그런데 옆집 손주는 서울대 갔다면서요?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방은 내 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말버릇들은 전부 무의식적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관계는 말의 의도가 아니라 대화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괜히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말버릇, 이제 하나씩 줄여볼까요? 말을 덧붙이기 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의도가 다르게 다음 말. 딸이 명절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너 살 빠졌다. 밥은 먹고 다니니? 딸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이 짧습니다. 네, 먹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 요즘 주름이 늘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살이 좀 쪘네. 전부 걱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 평가받는 것 같고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명절에 집에 온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건강이 걱정되어 잘 챙겨 먹으라는 뜻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외모를 평가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외모에 대한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꺼내는 일도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73세 박순자님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오, 건강 챙기시는 모습 좋네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는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등록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이번에는 꾸준히 다니실 거죠? 작심삼일하지 말라는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상처받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자꾸 언급하면 상대방은 내가 못 믿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면서도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받은 칭찬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어머, 우리 손주 대단하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다들 이거 봤지? 대단하다고 칭찬을 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들 받는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주는 칭찬을 들은 게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 같지만 사실은 비교입니다. 아이는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칭찬은 비교 없이 해야 합니다. 잘했다면 그냥 잘했다고만 하면 됩니다. 굳이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려는 말도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말에 뭐 해? 친구 만나러 가요. 또,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서 좀 쉬지. 자녀가 피곤할까봐 걱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 생활을 통제하려 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간식은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게 건강에 좋아. 사 먹이는 것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가 못한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집니다.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이 서툴러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걱정을 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서툽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가 아니면 평가를 하는 건가? 그 작은 생각이 관계를 지켜냅니다. 네 번째, 기쁨을 멈추게 만든 말.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분위기가 좋은데 조카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삼촌, 저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요. 오, 축하한다. 어디 들어갔는데?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데예요. 모두 축하를 전하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덧붙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은 힘들지 않아? 대기업 한 번 더 도전해보지.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조카는 웃고 있지만 그 표정이 어색합니다. 축하받던 자리가 평가받는 자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망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현실 이야기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손주가 유학 간대요. 와, 잘 됐네요. 근데 요즘 유학 비용이 비싸다던데. 괜찮으세요? 아들이 집을 샀어요. 축하해요. 근데 대출은 얼마나 받았대요? 이자 갚는 게 장난이 아니라던데. 축하는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에는 기쁨으로만 반응해야 합니다. 걱정이나 현실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말할 때 공감받기를 원하지 현실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언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만난 72세 정미경 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아이고, 무슨 병이야? 여기까지는 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했어야지. 내가 운동하라고 했잖아. 정미경님은 위로받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비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로 들립니다. 힘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래요. 의견을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 필요한 건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하다가 국을 조금 짜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내가 할 걸 그랬다. 국이 너무 짜네. 며느리는 실수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다시 확인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괜찮아, 물 좀 넣으면 돼. 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실수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직장 옮기려고요. 왜? 지금 회사가 별로야? 옮겨봤자 회사는 다 거기서 거기야. 자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선택을 의심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때로 침묵보다 폭력적이다. 맞습니다. 침묵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던진 말 한마디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분위기를 망치는 말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멈춤이 관계를 지킵니다. 5번째, 질문이 남기는 피로. 이웃집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경조사도 함께 챙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분이 말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너희 아들 요즘 어때? 직장은 잘 다녀? 우리 애는 결혼은 언제 할까? 저번에 입은 옷 좀 비싸 보이던데 어디서 샀어? 관심 있어서 묻고 친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으면 감시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친한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물어봐도 되는 것과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 그 경계를 지켜야 관계가 편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경계를 넘습니다. 요즘 남편분이랑 사이 어때요? 자녀들이 용돈은 잘 줘요? 건강검진 결과 어땠어요?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적 공간 침범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존중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말이 많으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계속 대답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맞장구 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온 순간부터 계속 말을 하십니다. 자기 이야기, 자녀 이야기, 어제 본 뉴스 이야기. 듣는 사람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피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말을 듣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에너지만 쓰지만 듣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아들 요즘 어때? 직장 잘 다녀? 네, 잘 다녀요. 그래. 근데 저번에 들으니까 회사가 요즘 어렵다던데? 상대방은 놀랍니다.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정보도 많이 새어나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구나 하고 알게 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손주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 나도 그래. 우리 손주는 말이야. 상대방은 고민을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말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말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묻혀버립니다. 중요한 말과 중요하지 않은 말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말을 해도 상대방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고 넘어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립니다. 작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도 그냥 지나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서입니다. 부담스러운 질문, 경계를 넘는 말, 듣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건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들을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말버릇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줄이고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중이 담긴 한마디. 지난주에 69세 강순애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강순애님이 계속 말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강순애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줄여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먼저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 손주가 상 받았어요. 축하해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이 너무 흔해서
이 말이 필요합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아껴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 말은 지금 필요한 말이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게 내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위로만 하면 됩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말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말인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 말은 나를 향한 말입니다. 상대방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 말을 진심으로 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빈말로 들립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압니다. 말의 내용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형식적인 말 10마디보다 낫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봐라는 말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을 바랍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들려면 상대방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표정이 굳어지면 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대화가 짧아지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짧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자녀분들은 잘 있고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물으면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짧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놔두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짧고 명확한 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이 말에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의심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의심하는 말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말의 기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필요성, 타이밍, 방향성, 진심, 상대방의 반응, 간결함, 존중. 이 기준에 맞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줄여도 괜찮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니까요. 두 번째, 줄이면 편해지는 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줄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마리아라는 말버릇을 줄이십시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 나도 그래. 나는 말이야, 허리가 아파서.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말이야 라는 말버릇을 줄이십시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요즘 무릎이 아파요. 저도 그래요. 저는 말이에요. 작년부터 무릎이 이 말 대신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병원은 다니세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바꾼 후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도 줄여야 할 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일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위로가 아니라 잔소리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힘든 상황인데 과거에 했던 조언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어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 대신 많이 힘들겠다.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어? 과거를 들추는 대신 지금을 돕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세대 비교도 줄이십시오. 세대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벽이 생깁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도 쉽게 그만둬. 우리 때는 참고 다녔는데. 이 말 대신 요즘은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거면 괜찮아. 비교가 아니라 인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칭찬 뒤에 붙이는 근데도 줄이십시오. 칭찬이나 좋은 말 뒤에 근데를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옷 예쁘네요. 근데 색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음식 맛있어요. 근데 좀 짠 것 같아요. 근데는 앞에 말을 무효화시킵니다.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우리 손주 그림 잘 그렸네. 근데 색칠은 좀 더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이 말 대신 우리 손주 그림 잘 그렸네. 색깔도 예쁘게 골랐구나. 근데 대신 긍정을 더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도 줄이십시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건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내가 보기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단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내가 보기엔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 대신 내 생각은 이래 근데 네 생각은 어때?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화로 바꾸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도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네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솔직한 것과 상처 주는 것은 다릅니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여. 이 말 대신 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 혹시 이런 점은 생각해 봤어? 솔직함이 아니라 걱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니? 라는 무시하는 말도 줄이십시오.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상식 아니야? 이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핸드폰 사용법도 몰라? 그것도 모르니? 이 말 대신 괜찮아. 이거 처음 쓰면 다들 어려워해. 내가 알려줄게. 무시가 아니라 도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7가지 말버릇만 줄여도 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말버릇을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입니다. 상대방이 편해지고 대화가 길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 세 번째, 여유가 주는 위로. 실제로 말을 줄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니 듣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말을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감정인지 더 잘 보입니다. 70세 김현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문화센터에 가면 제 이야기를 주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언니는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그 후로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줄이니까 친구들이 편하게 느낀 겁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관계 자체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내가 실수한 말은 없었나 걱정했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까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니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65세 박선영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의도였지만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조언을 줄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기로요.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말을 줄이니까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겁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말에 무게가 생겼다는 변화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말이 가볍습니다. 중요한 말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생깁니다. 68세 최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또 저러시네 하는 느낌이었죠.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귀 기울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면 중요한 거겠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말을 아끼니까 정작 중요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계속 뭔가를 설명해야 하고 반응을 살펴야 하고 기분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까 편해졌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72세 정순옥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했어요. 뭐라고 말할까 항상 생각했거든요. 침묵이 불편해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침묵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편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이게 되었다는 변화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관계가 많아 보입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진짜 친구가 보였습니다. 말이 적어도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69세 이경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동호회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친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을 줄이니까 알게 됐어요. 정말 편한 사람이 누군지를요. 말을 안 해도 편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였어요. 이제는 그 친구들하고만 만나요. 관계의 질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었다는 변화도 있습니다. 말이 많을 때는 자녀들이 피했습니다. 전화하면 엄마 바빠서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까 자녀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잔소리가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하는 겁니다. 66세 강미란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의무적으로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서운했죠. 그래서 먼저 전화하는 것도 줄였어요. 잔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하면서요. 지금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할 때는 남을 의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남의 생각보다 내 마음이 중요해졌습니다. 71세 송은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걱정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말을 줄이니까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이 가장 편해요.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나다워진 것 같아요. 말을 줄이는 건 단순히 말버릇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 단단해진 마음.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니야? 말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침묵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조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계속 흐르는 물은 바닥이 보입니다. 얕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게 고여있는 물은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말은 얕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나오는 말은 깊고 무겁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멈추고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말이 적으면 신뢰가 생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이 다 진심이니까요. 불필요한 말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진담과 농담이 섞여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줄이면 남은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가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적으면 존중받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니까요.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말이 적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바쁩니다. 계속 뭔가를 설명해야 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반응을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말이 적으면 깊이가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겉만 번지르르해집니다. 이것저것 많이 말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깊이가 생깁니다. 한마디를 해도 생각하고 말하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담깁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말이 적으면 편안함이 생깁니다. 말이 많으면 긴장됩니다. 항상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편안해집니다. 침묵도 괜찮아집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진짜 친밀감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로 애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침묵이 불편해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계속 말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주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필요한 말만 할 때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단단해진 겁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말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존재감이 생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말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관계를 힘들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꼭 필요한 위로, 적절한 침묵.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는 건 사람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진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조용해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고 침묵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마리아를 줄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를 참아보세요. 근데를 붙이지 말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지나왔으니 다른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